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걷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매일 똑같은 영상을 올리니까 아마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데 막 가가지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좋은 데만 골라서 이를 찍고 또 이 영상이 소재를 상당히 다양하게 하는데 참 나는 그럴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산보 삼아 운동 삼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가운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구독자분이 계시지만은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영상을 꾸며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런 영상을 가지고 뭐 얼마나 사람을 모으겠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다음은 몇 명이라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걸로 그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성입니다. 참 우리나라 정말로 피곤하고 정말로 나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더더욱 놀랍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끊임없이 성을 억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을 억압하고 너무나 방치했습니다. 참 나 기가 차서 내 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내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래 있는데 내가 다침으로 해가지고 이 영상도 찍게 되었고 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가 이런 것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안 좋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지만은 이토록 심각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듣는 이 여자와 남자 여러분, 나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들은 얘기합니다. 부부는 무천이기 때문에 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무천입니까? 부부가 왜 무천인가요? 무천이기 때문에 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여러분, 돈이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느냐? 첫째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전 작업을 하지요. 이 사전 작업을 하고 또 제도를 만듭니다. 제도를 만들고 난 후에 사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사전 작업을 하고 제도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제도가 생기고 하나의 사회 문제가 나타났을 때 누가 과연 가장 이득을 보겠는가? 누가 과연 가장 손해를 보겠는가? 우리 국민은 끝없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 돈이 만들어지고 제도에서 돈이 만들어집니다. 공장에서는 돈을 창출하는 거라고 하고, 제도와 문화 이런 것들은 돈을 갈취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의 제도가 생겨나고 하나의 사회 문제가 생겨났을 때 누가 과연 이득을 보고 누가 과연 손해를 볼 것인가. 나는 항상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무천이기 때문에 남이다. 그래야 돈이 되지요. 부부가 촌수가 있기 때문에 남이 아니다 하면 돈이 되는가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와 이 부모와 이 나의 관계를 일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 간에 이촌입니다. 그리고 삼촌들과 나의 관계는 이 삼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이 아들, 딸과 나의 관계는 사촌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부는 몇 촌이 되어야 됩니까? 부부는 무촌이 되어야 됩니까? 영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영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0이라는 숫자는 옛날에는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0이라는 숫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0이라는 숫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0은 모든 것이 출발점이며 모든 것이 마침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영촌입니다. 부부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촌에서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 지식회사의 변호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무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촌이라고 해야만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돈. 조금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라고 해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영촌이나 무촌이나 그놈이 그놈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물리학을 모르고 자연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삼위법칙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촌이라고 하면 돈이 되고 영촌이라고 하면 돈이 안 된다 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이 심각한 문제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얘기합니다. 국가에서 돈 받고 떠드는 입이 무슨 말을 못할 것이며 국가에서 돈 받고 쓰는 글이 뭔 글을 못 적느냐라고 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도와 문화에 기대어가지고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문화에 기대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뭔 말을 못합니까? 그러면 이 무촌과 영촌이라고 하는 것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무촌은 촌수가 없기 때문에 남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돈이 된다고요. 왜? 그래야만이 무촌은 남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고로 징역 3년에 찬다. 이게 합리화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국민참여재판에 꼭 그것도 변호인단을 동원하는 큰 싸움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네 집 개 이름입니까? 경찰 눈에는 혼인신고서가 안 보이지요. 그런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신혼 사이 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봤으니까 강간미수다. 이게 합리화되는 이유가 뭐 저는 남인데 남이 왜 안아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얘기거리가 되고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재산이 절반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환경에 나는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호인단에 써가지고 국민참여재판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나요? 그렇게 대단하나요? 여러분들은 변호사 4명을 써가지고 강력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렇게 되나요?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개나 갖다 줘야지요. 그런 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돈이 안 되죠. 대법원은 그렇게 떠들어.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돈이 중요하다. 신혼 첫날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다. 신혼 사이 차에 신랑이 신부를 알아보면 강간미수다. 여러분, 사람들이 뻔뻔스럽고 사람들이 사악하고 사람들이 흉악해도 이렇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조폭들처럼 몸에 문신을 하고 야구 빵망이를 들고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돈을 뺏어낸다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깨끗한 것입니다. 조폭이 따로 있는 줄 압니까? 그런 사람들이 패거리가 더 커지게 되면은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옆에 차고 말을 타고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이야기합니다. 멋진 남자는 전부 다 교도소에 가 있어. 이쁜 여자는 전부 다 술집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조폭들처럼 몸에 문신을 하고 야구 빵망이를 하고 남의 사람 돈을 터세요. 그게 훨씬 깨끗한 돈입니다. 그러나 양복을 입고 이상한 옷을 입고 시원한 에어컨 아래 앉아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있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지도 않는 항목을 만들고 심지어는 동서고금에도 없고 인류 역사상 없는 신혼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고로 징역 3년에 처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냐?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오늘 많은 이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안에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 수박을 하나 꺼내놓고 이 수박이 잘 익었나 못 익었나 하고 지금 똑똑 두드려 보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간의 성을 시행하면서 이 부부간의 성이 왜 돈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여러분, 나는 하나가 있어야만이 하나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은 반이요 반은 곧 1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은 곧 반이요 반은 곧 1이다. 이게 뭐냐? 바로 일반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인이라고 하는 개개인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반이라고 하는 이 개개인,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들고 있는 나도 개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곧 반이기 때문에 자체가 바로 0이라는 것입니다. 0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대법칙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후사를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쓰러질 경우에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왜 지속되느냐? 이런 거 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반이기 때문에 내 반쪽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인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런 것 반이요, 반은 것 일인이다. 이걸 찾아는 나서니까 이게 바로 여성입니다. 남성이 반이고 여성이 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 두 개가 뭉쳐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영 두 개가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느냐? 아닙니다. 영 두 개가 뭉쳐가지고 역시 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인 영의 상태가 바로 혼인신고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이 핵분열을 일으키니까 바로 이 핵분열이 바로 부부가 열심히 박아대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박아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가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일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는 시원한 데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이상한 옷을 입고 사람의 아무런 죄 없는 신혼 첫날 밤이 신랑을 잡아놓고서 네가 신혼 첫날 밤에 신부를 강간했다, 고로징역 3년에 찬다 라고 떠듭니다. 그래야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게 빠져나갈 수 없게 또 한 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네가 신혼 4회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봤으니까 강간미수다, 동정업계 취업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 등을 찬다. 여러분 참 뻔뻔스럽지요. 세상에 사람들이요 인두급을 쓰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법니다. 사람이 인두급을 쓰고 이딴 짓을 합니다. 그리고 시골이 작은 동네는 모든 사람이 떠나가서 빈집이 텅텅 빈 빈집이 되었고, 업은 이제 완전히 다 무너졌고, 군도 무너졌고, 이제는 시마저도 인구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 지 배때지만 채우면은 ABM이다 잡아쳐먹을 인간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멍청하고 가장 비겁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회피한 인간,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나이 처먹어서 몰라서 이럽니까? 정말로 몰라서 일어나요? 우리 기성세대는 말합니다. 딸아, 네가 40이 됐는데 아직도 애인이 없어. 그거는 말이야 우리 ABM이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죠. 아들아, 네가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됐는데 네가 아직 장가도 못 갔어. 그거는 우리 애미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야. 네가 또이또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는 얼마나 취약하고 더러구냐. 내가 딸내미 하나 소개해주면,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살면, 잘 살면 지 탓이고 못 살면 다 이 애비 책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 그거 몰라고. 또 아들내미를 불러놓고 또 아들내미가 또 이제 불러 또 얘기합니다. 저것에 또 여자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사귀어 볼래? 이래놓고 치 아픕니다. 아들이 이래저래 생각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사귀어 볼래? 하고 치 아픕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다 1, 2년 흘러가지고 내가 그때 소개해 준다고 했잖아. 그때 네가 싫다고 했잖아. 네가 대답 안 했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따라서 내가 우리 20대, 30대는 필요고 우리 20대 청춘 남녀들에게 대단히 내가 사과드립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20대 30대 애들은 나의 말 잘 들으시고 빨리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또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떡을 쳐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오늘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내일 또 떠들지요. 뭐 너무 길게 또 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해야 되겠지요. 젊은 청년 남녀 여러분, 우회했던데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데 놀러 다니시고 이 또 그 지역에 이 맛집도 먹고 살고 식당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쳐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남자가 정말로 내 남자인가, 이 여자가 정말로 내 여자인가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 떡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기 전에 또 조금 내가 더 떠들어야 되겠네요. 젊은 청년 남자가 떡을 치게 되면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10번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괜찮아.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이 여자 너하고 100년을 살 거야. 그러니까 빨리 잡아 하고 얘기합니다. 또 영이 말하기를 이 여자 정말 예뻐.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이 여자 정말로 성실해. 이 여자 너와 100년을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잡아. 이렇게 영 이야기합니다. 나 이야기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수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내가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내가 도구로 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는 내 욕을 들어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마누라한테 살짝 손대면 무서워서 어떡해. 마누라가 주걱으로 내리치면 나는 맞아야 되잖아. 내가 뭐라고 막 떠들고 대들었다가는 나는 쇠고랑 차고 들어가잖아. 만약에 내가 마누라 한 대만 때리더라도 나는 재산이 절반이 날아가고 폭행죄로 또 마누라고 합의 보고 또 이 위자료까지 다 주고 양육비 다 주고 나는 거지 되잖아.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마누라 곁에 가겠어. 그래서 이놈도 사리가 한가마 나오고 저놈도 사리가 한가마 나오고 얼마나 마누라 곁에 안 갔는지 내 친구는 말하기를 마누라 곁에 간 지가 2년이 되었다. 또 한 놈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나는 3년이 되었다. 또 한 놈은 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아니다. 나는 마누라 곁에 간 지가 기억이 없다. 이놈도 사리가 한가마 나오고 저놈도 사리가 한가마 나오고.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좀 분발합시다. 내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등신 같은 인간이 누구냐? 바로 부부강간죄 한 번 없는 사람, 부부강간죄 한 번 없는 기혼 남성.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등신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겠죠. 내 그놈의 청춘남녀가 튀는 떡이 도대체 뭔 떡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참 우리나라 피곤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 참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점심때 콩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저녁때 들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이래도 떡을 치고 저래도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애들은 떡이라고 어른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내 도대체가 뭘 박는지 내 모르겠는데,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말뚝 받고, 점심 때는 네모난 말뚝 받고, 저녁에는 동그란 말뚝 받고, 또 새벽에 자다가 일나가지고 그런 또 이 쇠파이프 강관에 째리 또 박아서 할게요.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박아서 하니까 아마 이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예,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참 우리나라 피곤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가 힘내야지 어떡합니까?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